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에서 드디어 우리 슈리아우님이 왔습니다. 박수. 자, 오늘은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래도 이제 사실 굉장히 내노라는 상위 티어의 업체입니다. 비아디, BYD라고 쓰는 비아디의 한국 진출. 굉장히 좀 지금 잡음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중국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뭐 동풍소콘 같은 경우도 네. 있었고요. 뭐 이렇게 일부 있었는데. 북기은상. 북기은상도 네. 있었죠. 이게 캔보. 캠보 네. 600. 전설의 그 차. 네, 저 타봤어요. 오! 네. 이야, 나도 못 타본 차인데. 저희 동네 한 대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폐차 수준인데 이게 좀 부식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무시할 만한. 왜냐하면 내연차는 뭐. 그렇죠. 정말 굉장히 싸게 들어왔었을 시절인데 지금의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굴기라고 하죠. 이제 전기차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많이 했죠. 네, 또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이런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또 덩달아 타파하면서 네, 좀 최근에는 그래도 좀 미세먼지가 줄어든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이런 아주 약간. 네. 아주 약간이라고 보기엔 이게 영종도 사는 입장에서는 체감이 돼요. 네. 그 정도시군요. 네, 체감이 하기야 되는데 상하이나 이쪽에서도 저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어떤 달라진 모습? 네. 그러면서 이제 비아디라는 업체가 또 중국 내에서 또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리튬 인산철, 물론 저희는 꾸준히 리튬 인산철은 사실은 애매하다. 전기차에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어떤 특수성, 왜냐면 이제 3원계 배터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정 기술에 대해서 한국이 또 지금 최고의 그런 영역을 달성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리튬이온 3원계에서는 이 특허들이나 이 기술 라이선스를 피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LFP가 당장은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중국이 사실 워낙에 이제 잘 사는 데는 잘 살고 좀 못 사는 데 많이 못 사니까 사실 차량을 보급하는데 중국의 1인당 평균 GDP가 $10,000가 조금 소폭 한 12,000달러 정도니까 그렇게 올해가 아마 14,000 나왔을 거예요. 약간 상승해서 아직도 사실은 이제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차를 구매하는 게 아직도 좀 더 이제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리튬 인산철을 밀어주는 게 워낙에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LFP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제 A123가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에 부도 상황을 맞게 되면서 그 관련 라이센스나 특허들이 이제 CATL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CATL이 출범하고 중국 내에서 LFP를 기반으로 한 많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솔루션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비아디가 직접 진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 전달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또 중국 사정, 현지 사정,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전기차 산업군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다뤘지만 이게 많았어요. 중국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영상이라든가 또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없습니까?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또 각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자율주행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아직도 중국이 이제 L3에 도전하는 건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다 그냥 L2 수준입니다. 레벨 2, 네, 레벨 3에 주행 도전하고 보조. 있는. 그러면은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는 좀 잘못됐네요,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저는 자율주행에 도전하는 지금 상황에 중국에서도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예. 사실은.
아직 L3는 중국에서도 일부 시범 지역에서 L3와 L4가 허가가 된 거지 아직까지 L3가 전면 허용된 건 일단 아닙니다. 근데 L3에 근접했다.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포함된 그런 용어로서 이제 똑똑한 지능, 주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한 지능 주행. 네, 중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 지능자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L4 쪽은 제가 잘 많이 안 다루는데 L3 쪽은 많이 다루는데 화웨이나 뭐 지금 많이 보셨죠?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소개해 주셔서 화웨이나 이제 샤오펑 그리고 이제 지리가 바이두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제 아폴로에서 나온 이제 L3 기반 기술들이 지위에라는 업체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가 중국에서 1티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제일 잘한다. 네. 쉽게 말하면. 네, 이제 L3에 가장 빠르게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네. 왜냐면 아직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시범 사업이네 여기도. 맞습니다. 네. 근데 시범 사업이 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국은 좀 많이 넓어졌어요. 한 면적이 막 100평방, 100km 뭐 이렇게 평방으로.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특례법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자체 사이즈가 다르구나 여기랑 우리가. 그렇죠. 여기 네, 중국의 구는 한국에 막 도만한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지자체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거다. 면적이 오케이. 근데 워낙 커서 그렇긴 또 하긴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막 시승을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 좀 보십시오. 웨이슈님 이거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중국의 이제 시승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은 시승 코스가 2개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승 지도원이 옆에 탑승을 하고 반환 전까지는 시승 지도원이 운전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보통 고객이 운전석에 앉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잠깐 그게 일반 민간인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시승을 요청해서 예약을 잡고 시승을 할 때도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코스가 뭐 2개 정도? 업체별, 그러니까 딜러샵별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2개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 우리는 조금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제네시스 시승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가 아니고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코스는 상관이 없고 옆에 여기서는 이제 시승 지도원이라고 되게 말이 약간 린민스럽다. 아, 이거 좀 뭐지?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승 지도원.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딜러가 같이 타냐 안 타냐를 사전에 셀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조건은 있죠. 운전 경력 뭐 몇 년 이상 이런 거 그리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이제 서약을 씁니다. 아무튼 근데 그건 다 쓰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가 2개 정도로 정해져 있고 완전히. 네, 보통은. 네. 그리고 가는 데는 시승 지도원이 그리고 올 때만 내가 올 때도 정해진 코스로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주행 보조 우리가 용어를 저희는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주행 보조를 켜면 그러면 올 때만 하는 건가요? 이제 갈 때 시승 지도원이 이제 시범을 보여주죠.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원래 시승 지도원은 이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승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의문이 하나 해결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자율주행 잘한다 막 그런 영상들 보면은 또 우리나라 일부 인플루언서들도 그걸 타고 와서 너무 칭찬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 코스만 계속 학습을 한 애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매우 높죠. 아, 그러면 그 코스는 못하면 이상한 거네, 애초에? 그렇죠. 예. 걔는 그 차는 거의 뭐 몇만 킬로미터를 거기만 도는 차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되는 곳은 시범 사업 지역인 거고. 아니요. 이제 아직 그 시범 사업 지역에서는 그 주행 보조 자체가 L2에서 뭐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이지 L3로서 이제 핸드오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그것도. 아니 근데 그거 어떤 차량도. 그 영상에 나온 애들은 핸드오프를 하는 차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법적으로 몇 초 이상을 뭐 하면은 이렇게 몇 초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최대한 늘린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게 그 영상들만 우리가 보고서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렇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도 이제 난개발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막 골목길 요만한 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를 가면은 이 심심하면은 풀립니다. 주행 보조가 이제 뭐 샤오펑이든 뭐 제가 화웨이 아바타도 타봤는데 그런데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런 거 튀어나오잖아요. 중국은 이제 전동 오토바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튀어나오면은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하고 삐삐삐 하고 엄청나게 경고 뜨고 풀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탄 곳은 대부분 좀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몇 개를 봤는데 솔직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 심지어 그 어느 그 약간 막 시골 이런 논길도 잘 간다 하고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시골 논길은 아니 주변 환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길만 따라가면 되고 반대편 차도 없고 그냥 그 길만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쉽거든요. 이런 길은 오히려 라이다가 있으면 쉬워요. 맞아요. 근데 그 차량은 라이다 차량이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 한국이 위험하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좀 소개를 해드렸죠. 이제 네바다주에서 실제로 물론 이제 네바다주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그 시각 장애인한테는 운전면허가 안 나가니까 약간의 그 행정적인 특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가 그런 영상들은 사실 정량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오닉5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그 네바다주의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패스를 했다. 그래서 레벨 4에 와서는 이게 맞고, 그죠? 레벨 2 그리고 레벨 3 이 부분, 그러니까 레벨 3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법률적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사람이 탑승해 있고 사람을 보조해 주는 레벨이잖아요. 어쨌든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4를 얘기하는 거고 레벨 2, 3는 주행 보조인데 그 주행 보조의 영역에서도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아직까지 그 어떤 국가도 L3가 없죠. 된 데도 없고 중국도 시범이고 그러니까 뭐 일부 구역이라도 뭐 전면 허용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어쨌든 어디든 뭐가 돼가지고 비교가 돼야지 뭐 비교를 할 수 있지 지금 뭐 당장 뭐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5 로보택시 얘기를 제가 꺼냈던 이유도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율도가 높아요. 자유도가. 그러니까 그런 네바다주에서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각 주에서 특례법,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 심지어 사실 레벨 4에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잖아요. 사실 미국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웨이모에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원래 제규어 기반으로 하다가 기본 주행 알고리즘은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 탑재된 그걸 그대로 쓰고 기존에 이제 웨이모가 갖고 있던 그 플랫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용어로 본다고 하면 현대로 대변되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러면 사실 뭐 중국을 따라가야 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따라간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게 아닐까요? 방향성도 다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그러면 레벨 4의 민간 사업자가 실제 그러니까 특수 뭐 이런 특례 이런 거 말고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공항 지역 이런 데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요금을 받고 하고 있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네, 우한시가 이제 유명했죠. 작년에 막 엄청 언론들이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작년 이제 하반기에 상하이 푸동공항 근처랑 요번에 이제 베이징 역시 공항 근처 이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료를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네. 공항 근처라고 하는 건 이제 신도시. 셔틀 대신에 네,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로.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웨이모는 정해진 코스가 아니고 진짜 택시 서비스니까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약간은.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뭐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 무서워해라 뭐 우물안 개구리 이런 워딩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뭐 중국 차들을 타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방향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또 해외의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 뭐 고통 법규 이런 거, 그렇죠. 인프라 이런 거.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서비스. 뭐 유럽에서도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열을 가리면서 뭐 한국 거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웨이가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거지. 웨이모도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과거엔 제규어를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이오닉 5 로봇 택시를 이용해서 이 민간 택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화웨이도 그런 입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는 장안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동풍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체리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면 각 차량 데이터들이 다 화웨이로 간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비아디 아토3의 매뉴얼에 그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죠. 뭐 저희끼리만 논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도 아니지. 지금 사실 현재 진행 중인데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조금 논란이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아예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퇴출이 되고 요번에 이제 틱톡도 같은 이유로 퇴출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브랜드들의 차량에 대해서 물론 중국 내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중국 내에서는 뭐 중국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든가 어떤 이런 솔루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로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사회가 얽혀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정치적인 대척점에 있는 그런 국가에 이 제품들이 나갔을 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스파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화웨이가 북미 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 이 둘은 사실상 물과 기름이죠. 그러니까 거의 적국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은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요번에 비아디 같은 그런 우려처럼 그들은 그래도 큰 나라고 자기들끼리 적국이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 같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 수준이라 사실 그렇구나.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포기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를 조금 뭐랄까요
우리랑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들이 되게 가볍게 보는 것 같은데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걸 중요도를 많이 따지지 않는군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안면인식 결제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근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인가 그 약관을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쓰기 싫으면 약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중국 사회의 그 일상 생활에 너무 밀접하니까. 너무 밀접하게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못 쓰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 거라고 개인정보를 생각하시면. 안 주면 내 사회생활이 안 되네. 할 수는 있는데 매우 귀찮아지죠. 그러니까. 네.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 아토3 매뉴얼을 보면서 저희는 그게 중국에서는 그럼 그게 그들은 정상적인 조항인가 보다 그게. 실제로 이 사건이 중국에서 좀 논란된 적이 있어요. 아토3가 그 차고에서 불이 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근데 BYD에서 그 현장 조사한답시고 왔는데 블랙박스, 그러니까 BYD 차량은 블랙박스 내장이거든요. 네. 그 SD 카드를 뽑아가 오는 거예요. 조사하던 사람이.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동의를 한 다음에 빼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조사 때문에 가져갑니다. 뭐 EDR이라던가 그런 이제 SD 카드라던가. 근데 여기는 그냥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약관의 일부 상황에 의해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중국도 비슷한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게 그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무단으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다는 거네 어쨌든. 무단이 아니라 넌 이미 동의했다지. 아, 이걸 삼으로써 네, 넌 이미 동의했다. 동의했다. 그럼 그거를 국내에서는 사전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에 일부 써놨다? 근데 일부 매뉴얼은 내가 상황이 그렇게 사야 된 받는 거죠. 거잖아. 그렇죠. 계약 때 이걸 명시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 상황에 대한 명시가 돼야겠죠, 한국에서는. 한국 법에 따르면은. 이게 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맞네, 그러면.